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지난해 4분기 최악의 영업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후발주자였던 TSMC가 삼성보다 50배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이 같은 분기 SK 하이닉스 역시 10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위기의 한국 반도체 산업. 30년간 메모리 분야 세계 1위를 달리던 한국 반도체가 왜 추락하고 있을까? 그 위기의 실체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국가 경제의 핵심 주력 산업입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반도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또 추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공사비만 120조 원이 투자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입니다. 총 6기의 공장 건설이 예정됐었는데 최근 4기 공장 건설이 연기됐습니다. 내부공사가 짧게는 1.5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까지 밀린다고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은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 70%에서 50%라고 보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600, 700 뭐 이랬는데 지금은 뭐 400, 500? 왜 점점 더 줄어들 거고. 세전 한 750 받았는데 지금은 한 40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역 주민들은 반도체 불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불황이잖아요. 네. 한동안 엄청 호황이었고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반도체 불황은 관련 기업들의 부진한 영업 실적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20조 7천억 원에 영업이익 2,700억 원.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무려 97%나 감소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Results were down sharply due to a large ASP decline as customers continued to adjust inventory, and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inventory valuation loss. SK 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조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첫 적자입니다. 내년 투자는 올해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였던 08년, 09년의 버금가는 투자 축소가 될 것입니다. 잘 나가던 K 반도체가 갑자기 추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재택근무 등으로 PC와 핸드폰 판매가 늘어나며 급등했던 반도체 수요가 지난해부터 고금리 등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2022年になるとコロナ騒動は収まっていって2020年にものすごい量の電気製品が売れたけども2022年は全く売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それに搭載されている半導体ももういらないよということになって、半導体が市場にあふれ返ってしまった。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가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 수요가 둔화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일정에게 다다랐다고 봅니다. 우리 걸 수입하지 않아도 자기네가 자급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기본적으로 급감하고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에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10년간 신규 중국 투자를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을 발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to lead the world in producing these advanced chips. This law is going to make sure that it will.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30% 이상을 중국 공장에서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새 공제나 아니면 이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향후 한 10년 동안 중국에 어떤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도 두고 있고 앞으로 미국에 공장을 신설해야 되는 삼성전자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뿐입니다. 韩国跟三星的电子业对中国的市场依存度太高，我讲就是这个时间上拖太久的关系。 이런 와중에 미중 갈등의 위기는 후발주자인 대만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하웨이에 대한 제재를 했고 그거를 그 대만 정부에 강력하게 좀 압박을 넣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하웨이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이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TSMC 주문을 더 많이 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웨이가 빠진 거를 보상을 받고 더 크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고객사였던 애플이 대만 TSMC로 거래처를 바꿨다고 합니다. 애플의 반도체를 삼성이 전량 공급을 했었습니다. 만들어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과 애플은 최대 라이벌 업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애플이 삼성에서 그 생산하던 이 물량을 전부 다 TSMC로 바꿔서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사인 대만의 TSMC는 지난해 4분기 13조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삼성전자와는 5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TSMC는 어떻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고객사들로부터 반도체 설계를 넘겨받아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에 집중 투자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TSMC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 창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파운드리 사업의 문화도 만들었어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특화돼 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해요. 이 AI나 뭐 여러 가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추어서 자기네들이 이제 맞춤 주문 생산을 위탁받는 그런 것으로 이제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대의 어떤 주류와 흐름에 좀 맞게끔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 판매까지 모든 공정을 갖춘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또한 주로 완성형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다 보니 재고도 발생합니다. 하나는 표준품이고 하나는 주문형이에요. 근데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제조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는 나라인데요.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어려운 거고 시스템 반도체는 괜찮아요. 그건 주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에서야 고객사들의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세계 1위를 주도하던 완성형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자만 때문에 시장 흐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반도체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본의 자만에서 왔다고 일본 스스로도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삼성은 인류가 됐다. 소니를 추월했다. 정상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그 산업의 트렌드를 놓치고 자기네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메모리 최고니까 메모리에 집중 투자한다.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뭐 별로 뭐 위탁 생산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재판을 받고 나옵니다.
반도체 위기에 대해서 핵심 전략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묵묵히 자리를 뜨는 이 회장. 그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2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과거엔 국정농단 사건으로 5년간 수감과 재수감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5년간 좀 경영 공백이라고나 할까요? 사법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삼성으로 하여금 과감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이렇게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너 중심의 체제라는 거예요. 왜 좋냐? 의사결정이 빨라야 돼요. 대면할 수 없는 곳에 가 계시면 힘들어요. 반도체 기업 오너의 사법 리스크. 경쟁국인 대만에서는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企业的经营者为什么会经常到法院去？比如说，台湾有将近20家100亿美金以上的公司，我们大概有20家，也没有人说他们内线交易啊，或者一些不合法的事情会出现这种问题。一般来讲，我们是不会啦，所以也许台湾的产业比较稳定。 그러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이 TSMC를 따라잡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SMC 在这1-2年会继续投资，而且是大家没有钱的时候，他最有钱。他去年 profit， 他去年 revenue 是76个 billion US dollars，760亿美金，然后 profit 341亿美金 after tax， 所以 TSMC 最有钱。 它的 ecosystem， 它所有的 partner 最愿意支持 TSMC， 所以没有理由 TSMC 在 foundry 上面输给其他的竞争者。所以呢，三众如果真的要经营这个市场是非常辛苦的。 삼성이 오너 리스크를 극복하며 반도체 위기를 타개할 방안은 무엇일까? 삼성전자는 취재진에게 메모리 분야 투자 비용 확대로 시장 리더십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파운드리 부분에서 차세대 공정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メモリーの競争力を維持すること。これは韓国の最大の特徴ですから、特定分野、何らかの分野を決めて、全方位的に、最先端をやるというのをやめてしまって、目標を絞ってファンドリービジネスをや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경기도 용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은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건립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을 진입로부터 살벌한 문구의 현수막들이 눈에 띕니다. 모든 걸 협조해줬고 믿고 그걸 다 이제 해줬는데 초기에 약속한 대로 그냥 지켜주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사람이 바뀌고 뭐 5년 이런 시간이 흐르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주기가 싫은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고 싶은 거죠. 하지만 시행사 측의 얘기는 다릅니다. 그 간접 보상비로 저희들이 보상비를 더 드린 택이죠. 토지입시 3%, 또 지작물의 30%, 그러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평가는 잘 없을 거예요. 이제 그래 해줘도 좀 뭐 주민들이 적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늦어진 거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초 2020년 공장을 착공해 2025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2년 정도 늦어질 때 매출이 19조가 기회를 잃어버려 19조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 뭐 벤처기업, 뭐 스타트업까지 다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손해를 보는 거죠. 문제는 보상 이외에도 각종 인허가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반도체 하는 그런 데면 3, 4개월, 1년 만에 막 거의 뭐 그 인허가 진행돼가지고 시작한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저희들도 이게 성인고시가 그 2019년 3월 29일에 났지만은 그 전에 뭐 성인고시 내려고
우리 정부 부서라든지 관계되는 부서 한 100여 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그 기간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기업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구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있어 보이고, 규제 관련된 것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면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는 환경이 좀 개선되고,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될 투자도 국내가 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유리한 환경이 된다면은 결국 그게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죠. 반도체 제조 시설을 하나 짓는데 평균 8년이 걸리는 한국. 반면 경쟁국은 2, 3년 만에 부지 선정에서 가동까지 마치면서 속도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半导体产业的宿命就是巨额的投资跟速度。为什么速度特别重要呢？因为半导体产品比如一个 iPhone 或者其他东西，这寿命期本身就很短。第二个，可能同时有5、6家公司在设计相同产品，那个谁先出来就会抢到市场晚出来的可能人家就不用了。 실제로 지난 2021년 대만의 최악의 가뭄이 덮쳤을 때 대만 정부가 농민들을 설득해 논으로 가는 물길을 막고 반도체 공장으로 공급해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은 대만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半导体是国家生存的命脉。如果你要问我一句话，那现在就是整个国家安全的非常重要的一个环节。所以在台湾，我们讲半导体是护国神山，就是保护台湾的一个非常重要的一座神山嘛。 대만은 지난번에 가뭄 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물대지 말고 여기 TSMC 공장에 물대라고 했잖아요. 농업용수 불 끊고 공업용수를 쓰라. 그렇게 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다. 전쟁하고 똑같은 거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 강화법. 이 가운데 조세특례 제한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과 주요 경쟁국 반도체 지원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25%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미국 25% 해주고 현금 보조금도 우리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파격적으로 해주고 있죠. 그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해주고 있고.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야당은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기업 특혜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은 3조 2천억 원, 하이닉스는 8천억 원을 매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특혜법 그 자체입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 지원이 시급하지만 K-칩스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가 계속된다면은 결국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게 됩니다.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은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국민이죠.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업이 없는 곳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소득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경제 위기로 연결됩니다.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번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내 경제는 물론 안보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약 20% 정도, 즉 약 5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 있는데 이제 반도체가 약 10% 하락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약 0.64%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침체폭이 커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가 30년 동안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이 주도권을 뺏겨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안보의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힘없는 국가가 된단 말이죠.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자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탐사보도 7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유죄 선고가 됐다.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서울대의 별도의 조직과 운영 원리는 어디 갔나요? 결국은 제 식구 감독이 아닌가. 네. 27개 나갔어요. 갑자기 단기간에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그 손실을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행사나 시공사나 금융사 부도로 이어진 시기를 보면 2 내지 3년 후에 나타났다.